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자, 오늘은 24절 기준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무덥고요. 또 폭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 올여름 강한 에어컨 바람, 그리고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 그리고 활동량까지 줄어들면서 이 삼박자 환경으로 인해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분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척추 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통증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는요, 미리미리 잘 관리하면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요, 통증 유발하는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허리 통증,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허리와 척추 질환에 대한 다양한 건강 고민 그리고 궁금증들 저희가 해결을 위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 원장님과 말씀 나눠볼 텐데요. 우리 몸의 이제 중심축입니다. 이 뼈대, 척추, 우선 어떤 기능,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척추하면 이제 우리 몸의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우신데요. 그렇지 않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위아래로 쌓여서 이제 기둥 구조를 만들고 있고 네.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이 끼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우리가 이제 쿠션 역할도 해주고 척추뼈가 앞뒤로 이제 굽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네. 오른쪽 그림은 척추뼈의 이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척추뼈 중앙에는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 신경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척추관 협착증이 나오는 척추관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여러 뼈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모습이네요. 자, 척추 질환 그 원인 참 다양합니다만 원장님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이제 디스크라고 일반인분들 많이 줄여서 부르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엄밀히 병명은 아니고 척추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뜻하는 거에 되겠습니다. 네네. 디스크는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외상이라든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제 디스크가 손상을 입게 되면 디스크 껍질 일부 아니면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허리 통증이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좀 더 악화되는 경우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통증이 엉덩이 다리 쪽으로 타고 뻗치거나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이제 동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허리가 많이 아프진 않지만 이제 허리나 하반신이 무겁거나 눌리는 느낌도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이제 디스크 돌출 외에도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라든가 관절뼈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전반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엉치 통증 그리고 이제 다리 통증이 있으실 수가 있고 특히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쉬었다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쭈그리고 앉는다거나 아니면 벽을 짚고 허리를 꾸부장하게 하면 편해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다거나 시리거나 저리거나 하는 증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좀 비슷하면서도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척추 질환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단계별로 그 어느 정도 아픈지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식도 좀 달라집니까? 네. 허리 통증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뭐 진통 소염제라든가 신경통약과 같이 이제 입으로 드시는 약과 함께 우리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통증 완화가 별로 없다 그런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주사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경 차단술이나 척추뼈 관절 주사, 증식 주사, 신경 성형술 같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주사 시술이 있고요. 이런 주사 시술로도 통증 완화가 없을 때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채소 침습 척추 치료 방법을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가장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절개를 크게 해서 이제 뼈를 크게 제거하거나 척추뼈 마디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유압술 등을 이제 고려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수술 안 받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좀 관리하고 조금 더 나은 치료, 아프지 덜 아픈 치료로 좀 잘 관리하면 좋을 텐데요. 자, 수술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하는 이제 비수술 치료법의 대표적인 것은 역시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그 가운데도 증식 주사 치료,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이제 자극성 물질을 이제 주사를 해서 네.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염증 반응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증식 주사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통증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스스로 그 치유하고 재생하는 반응을 유도시켜서 인대나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특징들, 이제 우선 주사 치료니까 간편하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어떤 장점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인대나 힘줄을 이제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척추뼈의 안정성을 개선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또한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우리가 시술 시간도 짧고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합병증도 적기 때문에 네네. 고령이나 아니면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대체로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실제 증식 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치료 사례도 말씀 나눠볼 텐데요. 만성적으로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셨던 우리 77세 어머님께서 증식 주사 치료 잘 받으셨다고요? 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제일 좌측 사진 보시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이제 허리 마지막 디스크 2개가 이제 경미하게 이제 돌출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얼마나 이제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 사진인데요. 단면 사진에는 그렇게 이제 신경이 많이 눌려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3회 정도 받고 나서는 이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허리 통증이 사라지셨고요. 주사 치료 종료하고 이제 9개월 시점까지도 통증의 재발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조금 연세가 조금 덜 젊으신 분인데 54세 우리 환자분께서 10년째 정말 뒷목 그리고 또 어깨 통증 시달리시다가 증식 주사 치료로 잘 호전이 되셨다고요? 네. 우리 많이들 이제 아파하시는 부위인데요. 뒷목하고 이제 우리 어깨 쪽, 승모근 맞아요. 상단 쪽이신데요. 그 왼쪽 MRI 사진을 보시면 이제 흔히 우리가 목이랑 이렇게 어디가 아프실 때 목 디스크 아니냐 이제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네네. 목 디스크 탈출증은 이제 보이지가 않았고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뼈에 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 이제 처음 받으시면서부터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총 5회 받고 나서는 통증이 많이 완화된 상태로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자, 벌써부터 또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전화 함께 받아볼 텐데요. 만약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조금 줄어드십니까? 그리고 걸을 때 아프고 잠깐 앉으시면 괜찮아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요, 네.
85입니다. 예, 85세이시고요, 우리 아버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아픈데 네. 네. 허리는 많이 안 아픈데 그거로 인해서 다리가 걷지를 못해요. 네. 아버님 네.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못 걸으시겠어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못 걸으시겠어요? 아니 저리서 이거 못 걷습니다. 아, 다리가 저려서 못 걸으시겠어요? 네네. 예. 네. 아버님 혹시 그래서 다리 저려서 못 걸으셔서 혹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셨나요? 예, 지금 밀양에서 병원에 2번이나 가봤어요. 네. 가봤는데 네. 그 뭐 병원에서 승인대로 하고 약 주는 거 먹고 이래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아버님 약만 드시고 혹시 이제 허리 주사 치료 이런 건 안 받아보셨나요? 치료했어요. 아, 주사 치료도 받아보셨어요? 예, 협착기라고 이러더라고요. 네네. 협착기라고 이래 하는데 이틀로 가서 주사 맞고 이래 해봐도 네.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셨어요. 주사 치료를 아버님 받고 나서 다만 며칠이라도 좀 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예? 주사 치료를 받으면 뭐 효과가 잠깐이라도 없으시던가요? 예, 그것도 없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으셨어요. 예. 네. 아버님 혹시 이 병원에서 엑스레이 말고 CT나 MRI도 찍어 보셨나요? 그 MRI는 안 찍었습니다. MRI는 안 찍어 보셨어요, 아버님? 예, 거기에 그 장치대에 있는 것이 MRI대가 있는 그 병원이 아니라서 네. MRI 아, 안 찍어봤어요. 그랬어요. 예. 아버님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다리가 저리고 하면은 이제 네. 크게 원인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허리 쪽에서 아버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을 때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려서 이제 다리가 저리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허리 쪽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초신경, 다리 자체 신경 때문에 다리가 저리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다리 혈관이 어디 막혀서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도 이제 다리 저림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예. 보통은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는 허리 문제인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아버님. 그래서 예. 근데 허리 협착증은 단순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네. 아버님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큰 병원 가셔서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허리 협착증이 맞는지 허리 협착증이라면 어느 마디에 얼마나 심하게 있는지를 보고 그걸 봐서 주사 치료를 조금 더 해보시고 주사 치료에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협착증 그 자체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내시경 시술 같은 것도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처음에는 아버님 일단 정밀하게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서 협착증 여부를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한번 MRI 있는 척추 관절 전문 병원 한번 방문하셔서 진료를 꼭 한번 받아보시죠. 네, 아버님 원장님께서는 우선 정확한 그 원인을 알아야 그에 따른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큰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 병원 내원하시고요. MRI 검사 먼저 우선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주사를 우선 가면은 주로 놔주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맞으시는데 엑스레이 정도 찍고 그다음에 주사 맞는 것 그리고 MRI 정밀 촬영까지 하고 또다시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것 그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허리에 맞는 주사가 이제 다 같은 부위에 맞는 게 아니고 이제 허리에 맞는 주사 이제 허리 부에 주사가 들어갔네 느끼시면 실제로는 어떤 주사를 넣는지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허리 주사를 맞게 되면 일단 의사 선생님께 한번 어떤 주사를 맞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 주사도 있고 우리 이제 관절 부위에 맞는 주사도 있고요. 특히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 때 제일 흔하게 놓는 주사는 신경 차단술, 일반인 분들이 주로 그냥 신경 주사라고 부르는 그런 주사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만 찍고 이제 신경 주사를 받았다 그런다면 이제 이게 정확한 협착증 마디에 주사가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MRI를 찍으면 협착증 있는 마디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 마디에 좀 더 정확하게 더 가깝게 이제 약을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주사를 놓는 마디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MRI가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